자,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건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을 했다면 지금은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미리 우리가 미래에 나갈 부채를 지금 미리 부채로 인정해주는 연충입니다. 알죠? 여기요. 자, 보시면. 여기요. 자, 전기말 추계액이 100원이래요. 그럼 우리가 추계액은 부채 잔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년도 말에 부채 잔액은 100원이고요.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린 왜 퇴충을 먼저 했냐면은요. 우리가 이 부채 있죠. 우리가 부채가 있으면 퇴충이 먼저 이 부채를 먼저 먹고 들어가요. 자,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표정이 무슨 말이야? 보시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부채 100원에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5%만큼은 우리가 세법에서 퇴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해줬었대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전기말 퇴충 잔액은 5원이 되겠죠. 5%는 인정해줬으니까. 맞죠? 그럼 나머지 95%는 외부에 적립을 해야지만 95원은 부채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채는 항상 퇴충이 먼저 구성을 먼저 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알았죠? 받아들여 주실게요. 일단 내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를 뺀 나머지를 외부 적립하면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요. 아셨죠? 근데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러면 나머지는 연충이라는 부채로 95원을 미리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외부에 퇴직금이 95원이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정을 해줘요. 아셨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회사는 연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채만큼 우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그만큼 넣습니다. 그럼 회사는 전년도까지 얼마 넣었을까요? 95원 95원 넣겠죠, 여러분들? 이게 현실적인 회사입니다. 되시겠어요? 회사가 95원은 연충으로 인정받고 싶어. 95원 예금하면 되겠지? 맞죠?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종업원이 퇴사할 때, 나중에 미래에 퇴사할 때 줄 수 있는 금액이 되잖아요. 그만큼 그럼 미리 부채 인정해 줄게. 잘했다,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요. 자, 단기에 퇴사자가 발생을 해서요. 퇴직금 40원을 줬대요.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40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만큼은 퇴충이고 95%만큼은 연충이죠. 그죠? 그래서 요 40원 지급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40원에 5% 하면 2원이거든요. 그 2원은 회사가 직접 준 거예요. 5%만큼 부채로 인정받았으니까 외부 적립 안 했어도. 맞죠? 그럼 요 지급한 것 중에서 5%도 회사가 직접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맞죠? 그럼 나머지는 여기 예금에서 나가는 거죠. 나머지 95%는 38원이거든요. 그래서 예금에서 나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세법상 퇴충은 3원이 남겠죠. 맞죠? 왜냐면 5원에서 2원 지급하면 퇴충 2원 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금이 95원이었죠, 기초에. 근데 38원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냐면 57원이 예금 잔고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예금은 잔액이 죄송해요. 57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단기말에 또 추정을 했대, 회사가. 그 둘 중에 큰 거. 자, 추정해 봤더니 추계액이 200원이고 200원이 부채 잔액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우리가 부채는 외부 적립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이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요 추계액 부채죠. 200원 중에서 우리가 세법상 퇴충이 방금 3원이 있었죠. 3원이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는 세법에서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197원. 근데 이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97원만큼 기말에 올해 연도 말에 예금 잔고가 있어야 돼. 그만큼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알죠? 근데 지금 잔고가 57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57원에서 140원을 새롭게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 납입을 하면 57원에서 140원 불었죠? 풀면 197원 되는 거죠. 예금 기말 잔액이요.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은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예금 잔고를 맞춰놔요. 이게 현실적인 회사들입니다. 물론 좀 이따 할 거죠. 우리 시험에는 또라이들이 나오긴 해요. 맞죠? 뭐 예금 잔고를 많이 넣거나 아니면 예금 잔고 적거나.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통해서 이해를 좀 도와볼게요. 여러분들 숫자 말고. 자, 그럼 장부. 그럼 장부는 여러분 조심하시게. 장부는 그게 외부 적립이든 외부 적립이 아니든 계정 과목은 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고요. 그리고 추계액의 100%를 다 부채로 잡죠. 맞죠? 회계는요. 그래서 장부에서는 전년도에 우리가 부채를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전년도까지 100원 늘리고 요게 8기라고 하면 7기까지요. 맞죠? 그리고 비용을 1기부터 7기까지 100원을 다 잡았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건 무시하셔도 이거 시험에 분계 안 나와요. 그리고 전년도에 예금이 95원 있었으니까 전년도까지 현금 95,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에요. 원래 플레임은요. 전 예금이라고 할게요. 귀찮아서. 알죠? 예금을 95원 누적적으로 넣었다 그 뜻입니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회사는 연충이라는 계정 과목을 안 잡기 때문에 연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연충이라는 계정 과목을 세법에서 배우셨지 회계에서 연충이라는 계정 과목 배우신 적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회계를 잘 지키는 회사가 나오기 때문에 연충이라는 부채를 절대 설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랬다가 이제 단기에 퇴직금 40원 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40원이 현금에서 2원 나갔고 예금에서 38원 나갔죠. 근데 세법은 그게 외부 적립이든 외부 적립이 아니든 다 퇴충이라는 부채로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퇴충을 상기했겠죠, 여러분들. 100원이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에서 연충이라는 계정 과목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회계는 다 퇴충을 잡아 뺍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단기의 설정. 그럼 우리가 항상 설정이다라는 건 기말에 일단 예상부터 먼저 합니다. 그럼 기말에 부채 잔액은 2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여기 공식이 안 나왔어? 다시 할게요, 여기. 그럼 설정 이거죠. 그럼 단기의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가 단기에 설정을 하면 기말에 200원에 100% 퇴충으로 잡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미 얼마 있냐면 퇴충이 100원에서 40원은 있으니까 60원. 설정하기 전 60원 이미 있잖아요. 그럼 140원만 설정하겠죠, 여러분들. 다 퇴충으로요. 맞죠? 그러면서 미리
비용으로 140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140? 그리고 우리가 예금을 새롭게 넣었으니까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플레임은요 140, 대변 현금 140. 그리고 연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설정하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되시겠어요? 요게 장부상 분계고요.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자, 갑자기 난도 팍 올라가요. 그래서 10장하고 11장을요, 진짜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여기를. 근데 좀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이게 실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특히 이쪽이 실력 올리는데 좋긴 해요. 자, 근데 세법. 자, 근데 세법은 전년도까지 외부 적립이 없는 부채인 퇴충을 5원까지만 인정하죠. 그래서 여기 5원 되셔요? 뭐 이거랑 똑같고. 그럼 나머지 95원은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세법에서요. 맞죠? 근데 회사가 전년도까지 예금,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95원이 있네? 그러면 이 95원은 미래에 종업원이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하면 지급할 확실한 금액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미래에 지급할 금액이 95원이 그만큼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있죠? 있으니까 그래, 연충이란 부채로 미리 인정해 줄게. 너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하면 이거 퇴직금 줄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게 되잖아.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래에 나갈 부채지만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퇴직금 계좌에.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미리 비용으로 우리가 95원 인정해 주는데 연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금에 있는 금액만큼은 전년도까지요. 까지.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단기 지급. 잘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직접 주는 2원은 세법도 퇴충이 5원 있죠? 5원 있으니까 현금으로 나가는 건 퇴충하고 상계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예금 잔고가 있는 것만큼은 미리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받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사자가 발생해서 예금에서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예금에서 나간 건 연충하고 상계하지 퇴충하고 상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금이 있는 것만큼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받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에서 나간 건 연충하고 상계해야 돼요. 왜냐면 미리 비용 인정받았을 때 또 비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단기의 설정. 자, 단기의 설정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일단 여기다 쓸게요. 여기. 세법상 퇴충. 자, 세법상 퇴충은 세법이에요. 세법은 추계액의 빵 퍼센트를 인정하죠. 외부 적립 없는 부채인 퇴충은. 그죠? 근데 설정전 잔액이 지금 3원이잖아요. 5원에서 2원 깠으니까 3원이죠. 그죠? 설정전 잔액 3원? 그럼 마이너스 3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퇴충의 설정액이 음수면 0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세법상 퇴충의 설정액은 0이에요. 관입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0. 되시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예금을 140은 똑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추계액 200원에서 세법상 퇴충이 3원 먼저 먹고 들어가니까 나머지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197원이에요. 단기 말에. 맞죠? 근데 얘는 연충의 부채니까 기말 잔액이 설정액이 아니에요. 설정액은 항상 올해의 비용액이에요. 비용, 올해의 비용. 그럼 197원인데 연충이 얼마 있냐면 여기 세법 95원에서 38원 깠죠? 깠으니까 연충의 설정전 잔액이 57원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140원만 올해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은
여기 왜 안 나와? 여기 연충 140, 그리고 비용 140 이렇게 되시겠어요? 이렇게? 아 힘들어. 재밌죠? 이것 좀 너무한 멘트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한 멘트였죠. 그죠? 쓰레기 같은 멘트. 자, 그럼 요거는 세무조정이 송금불산이 퇴충의 유보고요. 그죠? 이거 별도 설명 안 할게요. 전년도에 우리가 퇴충의 한도보다 회사가 많이 설정한 거잖아요. 그죠? 유보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게 연충이라는 부채는 추정되는 부채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연충이라는 부채가 지금 얘가 만약에 결산 조정 사항이면 우리가 세법상 한도는 95원이죠. 전년도까지. 맞죠? 전년도까지 세법상 연충의 설정 한도는 95원인 거잖아요. 근데 장부에서 안 적었죠? 이게 만약에 결산 조정 사항이면 세무 조정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결산 조정 사항은 장부에 적어야지만 송금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부에서 안 적었으니까 송금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얘 결산 조정 사항이라면. 근데 얘가 신고 조정 사항이라면 무조건 그 년도에 송금돼야죠.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충의 설정은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자, 왜 그런지 들어보실게요. 자, 들어보시면.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자, 씹으려 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퇴충은 외부의 적립이 없는데 부채로 인정하는 거죠. 맞죠? 외부의 적립이 없는데 우리가 부채로 미리 인정하면서 비용도 미리 인정해 주잖아요. 이건 추정되는 비용이에요. 퇴충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퇴충의 설정은 추정되는 송금이니까 결산조정사항인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연충은 달라요. 연충은 추정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충은요, 예금 잔고가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종업원이 퇴사할 때 나중에 줄 수 있는 금액이죠. 들리세요? 다시 한번. 자, 연충이라는 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예금의 잔고가 있어야 인정해주는 부채잖아요. 맞죠?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이 95원 들어가 있죠? 있으면 나중에 종업원 퇴사할 때 이 금액만큼 확실하게 줘요, 못 줘요? 줘요. 들어가 있는데 뭐 확실하게 못 줘요. 맞죠? 줄 수 있으니까 얘는 추정되는 부채가 아닙니다. 얘는 추정되는 부채가 아니라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부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확한 비용입니다. 추정되는 비용이 아니라. 되세요? 그래서 얘는 신고조정사항입니다. 95원만큼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명확한 송금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얘는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연충의 설정은요. 알죠? 추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잔고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건 강제로 요 세법상 정답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장부는 전년도까지 비용 빵. 맞죠? 근데 세법은 전년도까지 비용 95. 맞죠? 그럼 세법상 비용에 가산해야 되니까 송금 산입.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부는 부채 0, 전년도까지요. 세법은 부채 95. 그럼 세법은 연충이라는 부채가 95가 전년도까지 맞네요. 맞죠? 부채가 많으면 세법상 자본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65.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단기 지급 요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어디다 할까?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다 꺼내기 좀 칸이 모자라가지고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요거. 자, 이거 오류 수정 분계 해볼게요. 오류 수정 분계 요걸로 만드는 거.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장부는 퇴충 40 감소. 부채면 차변이 감소해요. 근데 세법은 퇴충이라는 부채가 2 감소. 맞죠? 그러면 퇴충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퇴충. 늘려야 돼요. 장부는 40 감소, 세법은 2 감소. 세법이 38이 덜 감소. 덜 감소면 늘려야죠. 덜 감소면 늘려야 돼요. 맞죠? 그래서 퇴충이 늘어야 되니까 부채가 늘려면 대변이잖아요. 맞죠? 이거죠. 40 감소에서 38 늘리면 2 감소잖아요.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충도 차이 나죠? 자, 장부는 연충이 없어요. 그래서 연충의 감소는 0. 근데 세법은 연충이 부채인데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연충이 38 감소. 그럼 세법이 연충이라는 부채가 더 감소, 덜 감소? 부채가 차변이 감소해요, 감소? 부채가 감소해야 돼요, 세법이. 연충이. 되셨어요? 잘 나중에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 연충 38 감소해야 돼요. 장부는 연충 안 깠지만 세법은 연충이 38 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봐도 세무중 몇 줄짜리예요? 2줄 나오죠, 2줄. 우리 BS의 차이만큼 세무중 나왔었잖아요, 2줄짜리. 기억나시죠? 나신다고 믿을게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야매로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매가 뭐예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니까 가산조정.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면 차감조정. 맞죠? 그걸로 할게요, 그냥. 여기. 자, 그럼 여기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오른쪽이면 차감조정이잖아요. 차감조정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5. 맞죠? 차감조정이면 우리가 부채면 마이너스 65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송금 산입이라고 할게요. 일단 여기 무시하시고. 왜 안 나와? 송금 산입.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연충 있죠, 여러분들. 자, 제대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퇴충이 증가하는 거죠. 세법이 부채가 증가하면 세법이 자본이 감소해요. 세법상 자본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65.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 마이너스 65면 무조건 차감조정이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송금산이 되셔요? 자, 그럼 연충. 자, 이거 부채니까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감소죠? 그러면 세법상 연충이 감소. 맞죠? 부채가 세법이 감소하면 세법상 자본이 증가해요. 맞죠? 그럼 세법상 자본이 증가하니까 유보. 맞죠? 유보면 가산, 차감. 가산 조정, 차감 조정. 가산 조정 여러분이 좀 알려주실 때. 가산 조정. 그래서 송금불 산입하셔도 되고 입금 산입하셔도 돼요. 아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쉬워도요. 연충은요.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연충의 추인입니다. 왜 추인이 될 수밖에 없냐면 연충은 항상 어디가 많냐면 세법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장부는 연충을 안 잡아요. 우리 시험은요. 무조건 세법이 연충이 많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연충은 언제 추인돼요? 연충은 예금에서 나가면 그때 연충 까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연충은 세법이 많으니까 세법에서 연충이 줄 때 추인이 됩니다. 소멸이 돼요. 차이가 없어져요. 되실까요? 언제 없어지냐면 세법상 연충은 예금에서 지급하면은요. 예금에서 지급하면 그만큼 연충 까잖아요, 세법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있어요. 추인. 아셨죠? 이거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 좀 유념하시고.
아무리 쉬운 시험도 얘는 나와야 돼. 얘를 컴퓨터 안 걸어줘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시라는 거예요. 컴퓨터 걸어주면 제가 별표를 안 해요. 그래서 회사가 연충, 퇴직금을 예금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면 연충 바로 추인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 일단 1, 2점 날아가요. 알죠? 컴퓨터가 우리 여태까지 막 안 걸어주는 애들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뭐 그냥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어디 있어? 요거는 퇴충의 유보의 추인입니다. 요거는 퇴충 유보의 추인이에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자, 보시죠. 한번 이해를 도와볼게요. 잘 보시면 좀만 참아요. 좀만 건대요, 여러분들. 한 3분만. 3분만. 예, 뭐 애원하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채 유보다라는 건 세법이 부채가 적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시면 자산부터 생각하세요.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다. 맞죠? 부채 유보는 세법이 적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항상 많은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이죠. 그러면 부채가, 그러니까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은 거고, 부채 유보는 세법이 적은 거죠. 그럼 많은 곳은 반대로 어디라는 거예요? 장부가 퇴충이? 그렇죠. 세법보다 퇴충이 많은 거예요. 세법이 적다라는 건 장부가 반대로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누가 봐도 여기 딱 눈으로 봐도 보이네. 100원이죠. 세법은. 장부는. 세법 5원이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장부에서 언제 퇴충을 까요? 예금에서 나가든 현금에서 나가든 다 회사는 다 장부에서는 다 퇴충밖에 없고 퇴충하고 까잖아요. 그죠? 까니까 요 차이 중에 38원은 추인이 된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예. 자, 극단적으로 가정해. 극단적으로요. 보시면, 자, 극단적으로요. 퇴직금 100원 나갔대요. 극단적으로 퇴직금 100원 나갔대요, 여러분들. 알죠? 극단적으로 퇴직금 100원 나가면 장부는 전부 다 퇴충하고 까겠죠? 맞죠? 장부는 현금에서 나가든 예금에서 나가든 퇴충이 100원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근데 세법은 예금에서 나간 거 있잖아요. 예금에서 나간 98원 있죠? 예금에서 나간 98원. 이거 연충이 95원밖에 없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무시하시고. 그러면 보세요. 그럼 장부도 퇴충 어떻게 해요? 장부 여기 퇴충 5원 있죠, 여러분들. 맞죠? 5원. 자, 그랬다가 여기 100원이면 얘가 죄송해요. 맞다. 바보인가? 네, 바보였어요, 방금. 네. 그럼 100원이면 우리 이렇게 되죠. 자. 얘가 100원이면 어떻게 되냐면 100원이면 우리가 5%만큼은 퇴충이라고 인정해 줬죠. 그럼 퇴직금 100원 나가면 여기에 5%, 여기에, 어이씨, 왜 이래? 자, 여기에, 자, 여기에 5%죠. 아까 40원에 5%, 100원에 5%잖아요. 그럼 얘가 100원이면 얘가 현금에서 5원 나가고 예금에서 죄송해요. 이제 5원이죠. 얘가 이제 95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5원, 얘가 95원. 그럼 어떻게 돼요? 장부도 퇴충 빵. 맞죠? 세법도 퇴충 빵. 맞죠? 그럼 예금에서 더 나가면 장부 연충 0. 세법 연충 0.
맞죠? 그래서 퇴직금 나가면 알아서 추인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았던 곳에서 그 계정과 뭐 자산 부채가 없어지면 그만큼 추인이 돼요. 되셨어요? 요거. 자, 다시. 자, 그럼 여기는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죠? 장부는 비용 140, 세법은 비용 빵. 맞죠? 송금 불산입, 퇴충, 유보. 차감 조정, 가산 조정이니까 유보 나와야죠. 부채 사이면. 그죠? 요거는 퇴충의 한도초가, 한도초가. 세법상 퇴충에 설정할 송금 한도 0인데, 장부는 140점 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장부는 연충률 설정 안 했죠. 근데 세법은 연충의 한도가 140이고요. 연충은 신고주정사항이죠. 명확한 송금이니까. 그럼 송금 산입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송금 산입. 그다음 연충이라는 부채가 세법이 증가해야 되니까 자본은 감소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자, 됐어요. 일단 10분 쉬셨다가요. 이제 연충 한 10분 정도, 10분 아니고 두 번째 교시는, 두 번째 교시다. 저도 지금 머리가 지금 마탱이 갔어요. 자, 마지막 교시는요, 연충에 대한 거 한 5분에서 10분 하고, 그 다음에 실기 입력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시죠. 마지막 교시는 35분에 할게요.